안녕하세요. 아포유입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기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지금 매수를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참 지금 어려운 시기일 것 같습니다. 매수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이걸 쫓아가야 되나 말아가야 되나 좀 부담스러우시기도 할 것 같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꼭진가 팔아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버텨야 되나 상당히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작년 12월 초에 12월 6일이네. 12월 6일에 4월 폭등설을 갖다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 지나서 1월 달부터 가격이 일부 단지 위주로 또 다시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지금 1, 2, 3월 달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동산 대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핀트 잘못 잡았다, 잘못 잡았다, 잘못 잡았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투자자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폭등을 갖다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가 부동산 폭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파리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택가격은 더 폭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경우가 지금 실수요자가 시장을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1, 2, 3월 달의 상승 역시 실수요자 중심의 상승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임대사업자로 묶어놨으니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매물이 나오기가 어려워지고,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매물이 말라버렸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저 친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다 매주마다 체킹하고 있는데요.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 1월달 이후로 다주택자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 보지 못했다. 거의 대부분 1주택자가 갈아타려는 수요거나 아니면 무주택자 전세, 뭐 성남이라든지 강남 쪽에서 고급 전세 좀 비싼 가격에 전세를 사시던 분들이 시장에 가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시장이 너무 가격이 단기간에 좀 인기 단지들 위주로 해서 폭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매수도 약간 주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매수도 너무 가격이 급등해 버려 가지고 이걸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달 뭐 1억씩 오르는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왠지 팔면은 손해 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도 물건을 갖다 내놓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도 지금 살짝 눈치 보는 단계, 매도도 눈치 보는 단계, 그러면서 시장이 좀 많이 좀 뭐라 침체? 거래 침체? 예. 시장이 서로 눈치 보기 장세가 너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께 시장을 갖다가 저도 지금 1, 2, 3월 달이 너무 좀 폭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 지금 매수할 타이밍입니다, 매도할 타이밍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진 않아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4월 폭등설을 갖다 처음 소개해 드릴 때는 올해 상반기 내로 매수를 갖다가 한번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만약 놓치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보다는 올해 12월 달 지나서 혹은 내년 초를 갖다 다시 한번 노려보세요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 2, 3월 달의 폭등이 제 예상보다는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 지금 4월, 5, 6월 달이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강력하게는 저도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주택가격이 얼마나 더 상승해 갈지, 아니면은 거래 침체와 함께 좀 약간 숨고르기 장세를 갖다 이어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단지, 서울시에 있는 어느 단지가 가격을 갖다가 급등하고
주변 아파트까지 같이 동반 상승을 갖다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상승폭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2월 1월 달까지는 제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지수 동향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도 해드리고, 지수가 얼마나 상승하고 얼마나 하락하고, 그걸 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감정원 주택가격지수 동향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걸 중단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분위기하고는 좀 약간 맞지가 않더라고요. 맞지 않기 시작하더니 2월 말, 3월 들어서는 현격하게 또 좀 많이 제가 파악한 거랑은 좀 달라져서, 내가 주택가격지수 동향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다가 그 일환으로 한번 이번 강의를 갖다 계획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제가 그 주택가격지수 동향을 잘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저께 구피생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유명 파워블로거. 이거 보시면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저자분. 이 구피생이님하고 엊그저께인가 통화를 하다가 이분도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감정원 지수 잘 못 믿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요즘 그걸 좀 느끼거든요. 특히 한국감정원에서는 좀 이런 소문도 있어요.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에다가, 야, 지수 너무 공격적으로 보면은 이거 안 된다, 시장 더 출렁거리니까 좀 보수적으로 봐라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이건 카더라니까 뭐 그래도 뭐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시장 분위기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지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오늘 제 방송을 보시면서 실제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갖다가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거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 그리고 동별로 해가지고 최고 거래가 그러니까 신고가를 갖다가 표기한 자료입니다. 자료는 2016년, 2017년, 2018년 3월 30일까지 중에서 신고가, 그러니까 최고 거래가가 발생된 월만 해당 단지와 해당 가격을 갖다 표기한 자료고요. 지금 현재 자료는 59 스퀘어미터 기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59 스퀘어미터하고 84 스퀘어미터 두 개만 다뤄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먼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위치별로 해서 동남권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료는 3월달, 2월달, 1월달 순서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18년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2월달 거래량하고 특히 3월달 거래량, 지금 아직 다 취합된 자료 아닙니다.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이 60일이다 보니까 지금 3월달은 한 50% 정도 취합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월달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취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4월달 되면은 4월 말 정도 되면 2월달은 거의 100% 다 취합되고요. 그래서 3월달께 한 뭐 70% 정도 그 정도 취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바뀌어 간다. 지금 이게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 신고된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구 스퀘어미터 기준입니다. 5구 스퀘어미터, 전용면적 5구 스퀘어미터라는 거는 20평대, 23, 4, 5, 6, 7평까지 가능하고요. 뭐 28평까지도 있더라고요. 뭐 공급 면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용 면적이 중요한 거니까 20평대다 라고 봐주시고, 20평대 먼저 설명 쫙 끝나고 나서 84 스퀘어미터 30평대도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포동에서 가장 비싼 단지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한 곳은 개포주공 1단지 1월달에 18억 6천만원을 갖다 찍었는데 3월달에 다시 19억을 찍었어요.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가 들어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다는 게 참, 3월달에도 이렇게 올랐다는 게 참 놀랍긴 합니다. 그리고 논현동 쌍용 아파트 7억 2천 5구 스퀘어미터 기준 20평대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고요. 대치동 대치 아이파크가 가장 비싼데, 아하하, 1개월 사이에 신고가 1월달에 14억 4천을 찍었는데 2월달에 15억 5천을 찍었어요. 그리고 3월달에 신고가 또 갱신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한 달 만에 1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1억 천. 그리고 도곡동 도곡 렉스리 14억 5천. 그리고 삼성동 서광아파트가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있네요. 12억 1천만원입니다. 세곡 푸르지오 여기도 와 7,800만원 상승했습니다. 세곡 푸르지오 세곡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고요. 강남 대시양 폴에 수서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입니다. 1월달에 9억 5천 찍었다가 2월달에 10억 5천, 한 달에 5천만원씩 오르는 게 기분이네요. 강남에서는 신사동 뭐 압구정 대원 칸타빌 7억 8천, 유련동 역삼동에서는 역삼 레미안이 지금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 20평대가 14억. 야, 참 너무 무섭게 올라갑니다. 지금 강남구가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건 저도 사실은 가슴이 아파요. 왜? 저도 강남에 아직 아파트가 없거든요. 강남 한신 휴플러스 여기도 무섭게 올랐습니다. 유련동이고요. 지금 7억 8천 하던 게 8억 9천 9백. 뭐 한 달에 7천만원씩 상승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죠. 9억, 1억 2천, 예, 뭐 6천만원씩 상승해가고 있네요. 일원동, 푸른마을 아파트가 가장 비싼 아파트고요. 자곡동, 강남 한양수자인, 청담동, 뭐 신고가 갱신은 못했습니다만, 1월달 이후로 신고가 갱신은 없습니다만 지금 10억에 거래되고 있다. 자, 강남구 마치고요. 서초구 뭐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서초구 내곡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가 서초 포레스타 2단지 8억 4천에 거래됐고요. 그 반포동에서는 아크로 리버파크 18억 7천. 야, 무슨 20평대가 18억 7천에도 거래가 되네요. 방배동에서는 롯데캐슬 아르떼 1월달에 12억 2천에 지금 신고가 갱신했다가 3월달에 또 갈아쳤습니다. 13억 5천으로요. 그리고 서초동에 서초 프루지오 서밋 뭐 14억 5천. 신원동 서초 포레스타 6단지 8억 9천 9백. 양재동 영국동은 뭐 신고가 갱신한 단지 없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우면동 서초 네이처힐스 6단지와 서초힐스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함께 상승해가고 있네요. 8억 5천입니다. 그리고 잠원동 원지동은 1, 2, 3월달 신고가 갱신한 단지 없고요. 잠원동 청구아파트 13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5구 스퀘어미터가 이렇게 가격이 참 다리가 후덜덜 거리네요. 송파구 쪽으로 오게 되면은 지금 가락동은 신고가 갱신 없고요. 거여동 5억 6천 거여 1단지 거여 1단지가 거여동에서 제일 비싼 단지네요. 5억 6천 그나마 좀 피부에 체감이 됩니다. 송파 파크데일 5억 8천 문정 푸르지오 6억 5천 방이동 올림픽 베어스타운 5억 5천. 삼전동은 뭐 이거는 이게 과연 아파트일까? 삼전동에 아파트다운 아파트 없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성비는 제일 뛰어난데 나홀로 아파트라는 점, 학군이 썩 좋지 못하다는 점. 석촌동 잠실 한솔 7억 1,500. 그리고 송파동 미성맨션 7억.
신천동 파크리오. 파크리오가 미쳤어요. 5구 스퀘어미터 13억까지 갑니다. 지인한테 파크리오 사라고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 사셨으면은 몇 억 벌었죠. 오금동 송파 레미니스 6억 5천 7억 4천. 한 달 만에 여기도 뭐 근 8,500 올랐네요. 9천만 원 올랐다고 봐야겠죠. 잠실동 잠실 S 14억 6천에 1월달 거래되고 나서 2월달 3월달 아직 신고가 갱신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13억 6천 14억 6천. 글쎄요, 지금 이쪽도 어느 정도 가격이 더 상승 여지가 있는 곳이라 신고가가 접수가 되면은 3월달, 2월달께 추가 실거래 신고가 되면은 더 높은 가격에 신고가 갱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지동 위례 24단지 여기도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저희 스폰서 부동산에서 아포위에다 계속 글 올려줬어요. 위례 지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그리고 나서 1월달에 8억 5천 찍고 2월달에 8억 9천 9백. 하하. 한 달에 4천씩 오르는 단지들이 너무 많아서. 자, 풍납동까지 이렇게 해서 풍납동에서는 현대 리버빌 1지구가 뭐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 단지로 해서 6억 5천 5백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강동구 보시면은 강동구도 고덕 리엠파크 2단지 5억 5천으로 해서 1월달에 신고가 갱신했는데 3월달에 5억 6천으로 1,000만원 올라서 다시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뭐 1,000만원 오른 게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정도니 지금 상승세가 무섭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8억 5천 1월달에 신고가 갱신했던 게 3월달에 8억 9천으로 올라갔고요. 길동의 현대 1차라고 해서 4억 5천, 4억 6천, 4억 6천. 참 조금씩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 나갑니다. 자, 둔촌주공 1단지 뭐 지금 조합원권일 텐데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일동 참 명일 LG 삼익 가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신고가를 갖다 올리고 있는데요. 명일동 삼익 가든 20평대가 5억 3천까지. 지금 명일동에서는 제일 비싼 아파트가 삼익 가든입니다. 20평대 중에서는 상일동 고덕 리엠파크 3단지 여기도 무섭게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은 1월달에 5억 7천에 신고가 갱신했고 2월달에 5억 8천이었는데 갑자기 3월달에 6억 3천으로 신고가 확 뛰어오릅니다. 지금 이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지수를 갖다 신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3월달도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이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지금 여기는 각 동별로 최고 거래가 아파트 단지들을 갖다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최고 거래가 단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 가격 전이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4월달도 사실상 주택 가격은 실거래 가격은 좀 상승해 갈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감정원이라든지 KB라든지 다 4월달 주택 가격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성내동에서 올림픽 파크 한양 수자인 6억 8천. 암사동의 롯데캐슬 퍼스트 여기도 지금 1월달에 7억 3천을 찍어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2월달에 다시 7억 6천 찍었습니다. 천호동에는 레미안 강동 팰리스 8억 7천 20평형대가. 강동구도 참 무섭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썩 입지가 좋다? 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상승해 가네요. 자, 지금까지 5구 스퀘어미터 봤고요. 이제 84 스퀘어미터로 한번 보실게요. 84 스퀘어미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0평대 아파트 뭐 32, 3, 4, 5, 6평까지 7평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좀 잘 변환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좀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다 바뀌었나요? 아직 안 바뀌었네요. 이게 지금 엑셀로 해가지고 제가 다 연산을 걸어 놓은 건데 좀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하다 보면은 밑에까지 쭉 다 바뀌어 있겠죠.
자, 먼저 개포동. 아까 5구 스퀘어미터, 이번엔 84 스퀘어미터 30평형대입니다. 개포주공 7단지 16억 3천 1월달에 찍었는데 2월달에 다시 16억 7천 찍었죠. 지금 재건축 규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 재건축 아파트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상승하는 게. 지금 방송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들 위주로만 상승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디 보시죠. 재건축만 상승했나요? 아크로일스 노년 같은 경우 보시죠. 1월 달에 14억 6천 찍었어요. 근데 2월 달에 얼마 됐죠? 15억 9천. 한 달 만에 1억 3천 5백이 올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달 만에. 이게 투자자들이 가세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걸까요? 지금은 실수요장이에요. 더 재밌는 거 있습니다. 대치동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84스퀘어 때 22억 5천이었는데요. 27억. 지금 두 달 사이에 얼마 올랐나요? 저 계산도 잘 안 돼요. 지금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 4억 5천이 올랐어요. 한 달에 2억씩 올랐네요. 죄송합니다. 대치 레미안 팰리스가 가장 비싼 가격이었는데 여기는 한보 미도 맨션이 지금 갈아챘군요. 가장 비싼 아파트. 지금 1월달까지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최근 3년간 거래가 중에서 제일 비싼 거래가였는데 대치동이 한보 미도 맨션 1차가 지금 27억으로 올라섰습니다. 도곡동은 도곡 레슬 17억 9천. 지금 뭐 3년 전, 4년 전 가격 생각하시면 이 가격대가 지금 몸에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현대일스테이트 2단지 18억 3,500이었던 게 18억 4천, 지금 19억. 참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죠. 세곡동은 강남 LH 1단지가 9억 9천이었던 게 세곡 푸르지오가 다시 신고가 갱신했고요. 10억 8천입니다. 수서동의 삼성아파트 13억 5천, 강남 대시양폴에 13억 5천. 서로 이렇게 각 동별로 해서 서로 치고받고 같이 올라가주는 단지들이 많은 게 좋아요. 한 개 단지가 계속 신고가 갱신해 가는 것보다는 서로 가격 경쟁하면서 올라가는 곳들이 사실상 서로 눈치를 보거든요. 아파트 단지끼리.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좀 더 상승 여력은 더 강합니다. 신사동, 그나마 좀 12억이 좀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강남의 시장이 그렇습니다. 역삼동 레미안 그레이튼이 지금 17억 5천으로 신고가 갱신했고요. 기존까지는 개나리 SK뷰가 16억 9천으로 1월달까지는 최고 높은 가격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주는 단지가 있으면요, 얘네가 또 따라서 올라가요. 이게 문제죠. 유련동에는 강남 한신휴 플러스 9억 7천. 강남에 10억이 안 넘는 84 스퀘어미터 단지 반가운데요. 뭐 유련동 아시죠? 일원동 보시는 바와 같고요. 뭐 여러 개 단지들이 서로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자곡동 강남 한양수자인 10억, 청담동은 신고가 갱신단지 없습니다. 자, 강남구까지 보셨고 이제 서초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는 내곡동의 서초 포레스타 2단지 1단지 서로 뭐 가격 치고받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84 스퀘어미터 30평형대가 26억 8천이에요. 반포가 뜨거웠죠. 한동안 계속. 방배동 롯데캐슬 아르테 16억. 기존까지는 서리풀 2편한 세상이 14억 8천으로 최고가였는데 롯데캐슬 아르테가 그대로 갈아쳤습니다. 서초 프루지오 서밋이 17억 9천, 그리고 레미안 서초 STG가 18억 9천. 레미안 서초 STG가 바로 신고가 갱신했고요. 지금 가격대가 너무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1월달부터 보여드려서 그러는데 이게
작년 1월 달부터 해서 비교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무섭게 올랐는지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우성아파트 9억 3천, 우면동 네이처힐스 4단지 9억 8천, 뭐 이렇습니다. 자, 송파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송파구 레미안 파크팰리스 9억 9천 9백. 이 미쳤군요. 얘네도 매달 5천만원씩 올라가고 있네요. 레미안 파크팰리스, 예전에 어떤 분이 이거 사야 되는 제가 강의 나갔을 때 이거 사야 되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 가격이 이것보다 억 단위가 훨씬 더 빠졌었는데 지금 많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여동 같은 경우는 거의 5단지 6억 9,800, 마천동 송파 파크데일 2단지 여의도 월 2천만원씩 오르고 있네요. 패밀리 아파트 문정동 패밀리 아파트 유명하죠. 12억 7천, 올림픽 선수촌 14억 5천 방이동에 있습니다. 석촌동 잠실 한솔 8억 8천, 송파동 뭐 쭉 나머지는 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파크리오가 미쳤습니다. 14억 5천에서 16억, 한 달 만에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최고가 갱신 한지 얼마 됐다고 한 달 만에 1억 5천이 오르네요. 잠실 헬스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원 올랐네요. 뭐 마찬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잠실 헬스하고 파크리오하고는요, 잠실 헬스가 올라가면 파크리오가 올라가고, 파크리오가 올라가면 잠실 헬스가 올라가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올라가는 사이예요. 유리 24단지 9억 6천 찍고 나서 지금 실거래 신고 2월달 3월달 신고가 갱신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 2월달 3월달 게 다 취업된 건 아니니까요. 풍납동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쌍용 아파트 현대일체하고 서로 가격 주거니 받거니 하고 치고 올라가고 있네요. 강동구, 마지막으로 강동구 보시고 다음 선안권으로 넘어갈게요. 고덕 리엠파크 2단지 6억 8천,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츠가 지금 10억 9천 5백이고요. 강동 LG 자이 여기도 2천만원씩 올라가고 있네요. 둔촌동 푸르지오, 얘네가 8억 9천까지 간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상승할 거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둔촌 푸르지오 역세권인가요? 역세권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 좀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명일동 3위그린 2차, 여기도 뭐 계속 신고가는 갱신해 가고 있네요. 성내동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여기가 조망권이 나오는 곳은 올림픽공원으로 해서 조망이 쫙 펼쳐져요.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뭐 분양가 생각하면 이 가격이 미쳤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암사동 롯데캐슬 퍼스트, 여기도 한 달 만에 4천만원이 올랐네요. 3월달은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8억 5천에서 8억 9천으로 올랐습니다. 천호동 레미안 강동 팰리스 10억이었던 게 10억 5천, 뭐 4,200만원 올랐는데요. 뭐 제가 이 강의를 하면 지금 이걸 갖다 쭉 읽어드리면서 저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단지도 나오고요. 저도 사실은 썩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 2, 3월달 실수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투기꾼들이 지금 1, 2, 3월달 가지 않은 시장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완전 헛다리 짚었다는 거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지금 쓸데없는 반성문 같은 거 지금 쓰고 있던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실 파악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못하고 있는 건지.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국토교통부 직원들 정말 유능하신 분들 많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유능하시면은 그 유능하신 걸 갖다 이분들한테 제대로 고하셔야죠. 지금 시장 상황이 장관님께서 잘못 대책을 세우셔서 지금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올바르게
소신껏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 국토교통부 다시 또 욕먹어요.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국토교통부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강의 올려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강남 4구 보셨고요. 다음 서남권 동별 아파트 시장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